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목요일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되게 더워요. 계속 덥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새벽부터 움직이시니까 오늘 새벽에 더 더웠나요? 조금 괜찮았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뭐 지금은 많이 덥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네. 방송을 몇 군데 돌려봤더니 새벽부터 계속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까? 그러게요. 네.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인가 뭐 5번째인가 모르겠네 지금. 지금 이 방송이 계산을 아직 안 해봐서.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잠깐 방송계를 떠났다가 네. 보니까 며칠 전부터 복귀하셨더라고요. 네. 치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분은 한 10개씩 하니까 하루에 10개씩 합니다. 예. 네. 더 열심히 해서 최영일 평론가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뭐 그러고 싶진 않은데. 알겠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 대선 후보들 원팀 협약식 있었는데 또 직후에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작가가 봤을 때 원팀이 됐다고 봅니까? 아니 어제 오전에 원팀 협약식 하고 서로 원팀이라고 배지 달아주고 네. 그리고 오후에 바로 TV 토론 했으니까 거기에서는 예선 때처럼 네거티브를 심하게 못 하겠죠. 네. 그러니까 어제 정도는 무난했다. 경선인데 덕담은 할 수도 없으니 덕담을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어제 정도의 기류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그건 의문이 좀 그렇게 들어요. 되진 않을 것이다. 예. 혹시 기억에 남는 또 인상 깊은 장면 있나요? 그냥 OX로. 예. 사면. 사면도 그렇고 예. 사면 문제는 사실은 박진영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 네. 본인 SNS에 그런 걸 남겼던데 네. 리더가 될 사람은 예스는지 노인지 확실하게 결정해줘야 된다. 아하. 그런 얘기 대단했는데 세모는 없다 이 말이죠. 세모는 없다 그 말이죠. 예. 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OX에서 경선 기간 중에 섭섭한 사람이 있었느냐. 근데 다른 분들은 없었다 그랬는데 이낙연, 이재명 후보만 두 사람은 있었다. 그 누군지 말은 안 했습니다. 말 안 해도 뭐 알 것 같은데요. 네. 서로 아니겠어요? 예. 추미애 후보도 있었다 그랬나? 예. 네, 맞아요. 추미애 후보까지. 예, 어쨌든 이낙연은 이재명일 테고 네. 이재명은 이낙연일 테고 예. 그렇죠. 네. 아마 추측하건대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후보들끼리는 나중 되더라도 1위가 결정되면은 화합할 수 있어요. 네. 공동선대위원장 하나 직책 주면서 또 아름답게 포장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2017년 경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엄청 치열하게 싸웠습니다만은 네. 결국 끝나고 하나가 됐잖아요. 근데 지지자들은 쉽지 않아요. 그게. 이재명을 지지하든 혹은 이낙연을 지지하든 지지자들이 하나로 뭉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민주당의 숙제죠 이제. 그렇죠. 앞으로도. 예, 지지자들 어떻게 하나로 뭉치게 할 것인가. 자, 토론회가 치열하긴 치열했는데 어제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서로에게 말을 바꿨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한테 여야 합의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 또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한테 사면권, 특히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공방은 어떻게 보셨나요? 충분히 지적할 수 있죠. 서로 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예, 지적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정책의 문제인 거고 어떻게 보면 또 스탠스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네. 내가 왜 그럼 스탠스를 바꿨는지 대답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요. 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사면 관련해서 나머지 후보들은 X를 들었는데 두 후보 정세균, 이낙연 후보는 안 들었어요. 세모를 든 격인데요. 보류라고 봐야 되겠죠. 이 무슨 뜻으로 봐야 됩니까? 이 작가가 촉으로 한번 이걸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후보들은 어쨌든 개혁적인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모를 든 전직 총리 이외에는 개혁적인 문제가 있고 또 민주당 지지층들한테 일단은 경선 기간이기 때문에 잘 보여야 돼요. 민주당 지지층들의 대부분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X를 드는 게 맞다. 다만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또 총리를 지냈고 네. 총리를 지내다 보니까 지지자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을 아울러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은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다가 대통령 고위 권한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O를 들었면 또 지지자들이 빠지니까 O는 들지 못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게 당내 경선이잖아요. 당내 본선이 아니고. 예. 본선이면 아마 O 드는 사람이 몇 명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O를 들 수는 없었고 특히 이낙연 후보는
올해 초에 사면 얘기했다가 40% 지지율이 반토막 났단 말이에요. 깎아 먹었습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O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 후보자 입장에서는 O도 하기 어렵고 X도 하기 어렵고 그래서 세모다. 그래서 좀 또 논란에서 빠져나가는 뭐 그런 게 아니었나. 만일 O를 들었다고 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또 굉장히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어제 축구가 참 시원하게 했었는데 시간이 겹치다 보니까 토론회 시간을 옮겼어요. 3시 반 아무도 보기 어려운 시간 옮겼는데 뭐 흥행을 위해서 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노력이 반영이 된 건지 관심을 좀 끌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오히려 예선전 때 8대1로 싸울 때가 관심을 더 끌었던 것 같고 예. 예. 지금은 사실은 토론보다 네. 장애 대결이 더 후끈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언론도 그 원팀 협약식 해서 싸우지 않으면은 기사 쓰기가 애매하거든요. 쓸 게 없어요. 그렇죠. 덕담은요. 예. 덕담은 쓸 게 없죠. 싸워야 쓸 게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토론회에서 그렇게 세게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네. 기사는 엄청 세게 부딪힌 걸로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모든 기사들이 원팀 협약식 불구함에도 두 사람이 맞붙었다. 뭐 이렇게. 내용 보면 그런 게 아닌데 네. 예. 기자들은 좀 싸우길 바랄 것이다. 뭐 그런 것이죠. 예. 자, 야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 입당식에 대해서 무조건 8월이다 확신을 했는데요. 이 확신이 맞나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글쎄요.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으로서는 뭐 윤 전 총장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못 박을 필요는 있죠. 네. 예. 아니, 무조건 8월 경선 버스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무조건 그렇게 8월까지 돌아야 된다. 압박하면서 네. 이 대표가 지금 8월 16일까지 휴가죠. 휴가입니다. 예, 16일까지. 휴가니까 예. 휴가 전에는 아마 입당이 안 될 거고요. 9일부터 13일까지 휴가를 갑니다. 예. 그 휴가가 끝난 이후에 어떤 입당 이야기가 이제 나오지 않겠느냐. 네. 뭐 이 대표 입장은 뭐 경선 열차에 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가겠다. 아하. 뭐 그런 압박의 의미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지금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어제 오늘 지지율이 이제 살짝 올랐거든요. 살짝 올랐습니다. 예. 예. 살짝 올랐던 것은 전현직 의원들이 캠프에 합류했다. 음흠. 그래서 정부팀을 보강했다. 뭐 그런 것들. 음흠. 그리고 그런저런 하면서 이준석 만나고 부산에 가서 장제원 만나고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만나고 하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다. 네. 그런 점들이 더해져서 지지율이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런데 부산 방문해서 6월 항쟁 사진을 보고 아 이거 부마 항쟁입니까? 얘기하고 부마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일반인들이 봤을 땐 아니 6월 항쟁과 이한열도 몰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자기의 실수란 말입니다. 이거 자기의 실수인 것이다. 플러스 지금 뭐 종로 어느 헌책방 서점에 줄리 벽화가 있다. 네. 보수 유튜버들이 거기 가고 차량으로 막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네. 윤 전 총장한테는 도움이 안 되죠. 이게 악재 중 악재죠. 악재죠. 예. 근데 사실 우리 언론이 또 키우는 게 있어요. 그거 보도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네. 근데 보도했단 말이에요. 보도를 뭐 계속하고 있어요. 그 당연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클릭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보도한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아마도. 예. 예. 거기다가 국민의힘 의원들까지도 이게 어떻게 표현의 자유냐 이렇게 발끈하고 나서면서 언론이 한 번 더 보도하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그 헌책방 주인이 뭐 민주당 인사도 아니고 개인이잖아요. 일반인이죠. 그거를 뭐 이렇게 민주당을 탓하면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그 얼마 전에 광주의 그 커피숍 사장님 그렇죠. 문재인 네. 대통령이 엄청 비난했잖아요. 네. 그 언론들이 가서 다 인터뷰해주고 뭐 실어주고 막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개인 일반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도 국민의힘 사람 아니에요? 그럼 네. 마찬가지죠. 관계없는 그거를 사람이죠. 민주당에서 어떻게 뭐 국민의힘이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언론이 키워주는 게 좀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동혁 촉시간에서 언급했는데 김건희 씨가 본인 입으로 직접 줄리를 언급하는 바람에 그렇죠. 이제는 아무나 막 쓸 수 있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했었어요. 만일 그 본인이 언급하지 않았으면 이런 벽화가 있어도 언론에서 못 다룹니다. 근데 본인이 언급했기 때문에 이제는 쓸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은 빨리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는 부망쟁입니까? 이 발언 실수도 만일 당에 입당했다면 나오지 않을 실수하지 실수입니다. 않았겠죠. 왜냐하면 동선을 먼저 체크 다 합니다. 예. 체크 다 하고 네. 이런 질문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다 예행 연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캠프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이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윤 전 총장은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는 게 맞다. 그러면 8월에 들어가야 된다. 자, 지금 거기다가 예. 국민들은 이제 이준석 대표 만나고 부산에 가고 그다음에 전현직 의원들을 캠프에 영입하고 하면 이제 국민의힘에 윤 전 총장 입당하겠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그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7월 달이 지나도 입당하지 않고 8월이 지나도 입당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계속 조금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하면 네. 리더십이 없나? 결정을 못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단력이 없다. 그럼 지지를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차피 국민들 머릿속에는 입당한 게 기정사실이라고 박힌 이상은 빨리 입당하는 게 좋다. 요거는 좀 다른 결이긴 한데 이준석 대표가 윤 총장 입당 안 하면 8월 달에 그 캠프 합류한 인사들 있잖아요. 특히 당협위원장들 김병민 위원장도 비롯해서 제명할 것이다. 이거는 뭐 진짜 하겠습니까? 저는 뭐 어제 제가 이준석 대표하고 인터뷰하면서 혹시 경고성인 거 아니었느냐 뭐 이렇게 질문도 했었는데 네. 이 대표도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랬거든요. 네. 그 이준석 대표 말도 빨리 입당하면 제명이라든가 제재는 없다. 이 말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격려입니까? 동료. 빨리 좀 후보 설득해서 입당시켜라. 그럴 이런 수도 있죠. 동료 취지다. 그럴 수도 있고 더 이상 유출되는 걸 막고 싶은 생각도 있겠죠. 그렇죠. 인사들 또 나간다면 그렇죠. 문제가 되니까. 예. 또 그러니까 최근 지지율이 윤 전 총장이 약간 올랐으니까 윤 전 총장이 지금 밖에서 저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딴 게 없어요. 높은 지지율이지. 그렇죠. 그 지지율이 빠지면은 아무도 윤 전 총장 옆에 안 서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은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국민의힘에서도 현직조차도 뭐 빨리 가서 줄 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그렇죠. 경고 차원에서 하지 마라. 제재하겠다. 뭐 이런 워딩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박지원 변호사 말 맞다나 빨리 안 들어오면은 제명 처리할 테니까 어떻게 건의를 해서 윤 총장한테 빨리 들어오도록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자 이준석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수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또 방송 같은데 많이 출연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윤석열 말고 윤석열 주변이 문제다 하면서 옆에 있는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주변인들의 비판은 어떤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도 몇 번 윤 전 총장 캠프 공보 라인과 정부 라인 문제가 있다. 네. 시사 저널인가요? 캠프를 찾았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고. 캠프가 문이 잠겨 있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열려져 있어요. 시의원 선거에서도 그렇게는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따지면 네. 또 이 대표가 어쨌든 선거도 많이 치러왔고 뭐 이 바닥에 10년 넘게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리고 윤 전 총장의 어떤 말 실수들 이런 것도 주변에서 케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케어가 안 된다. 그런 비판하면서 당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이 대표의 주장은 뭐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이 대표가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대표죠. 지금까지 여당 대표든 야당 대표든 당의 수장 정도 되면 그 전에는 열심히 언론과 접촉하다가 네. 당 대표 딱 되면 언론과 끊어버려요.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예.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그냥 카메라가 담도록 만들어주죠. 근데 그거는 과거 정치예요. 네. 당 대표가 뭐라고요? 근데 이 대표는 본인이 대표 올라와서 예전에 그냥 평론가랑 위치랑 똑같이 지금. 그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그건 나쁘진 않다. 나쁘지 않은 케이스라고 봐요. 그게 본인 뭐 정치권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자신의 부고람 빼고는 어떤 기사도 좋은 거라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도 당대표 되고 나서 네. 그 이준석의 힘이라고 봅니다. 이준석의 힘이다. 하나만 더 보죠. 캠프 꾸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팀보다는 법률팀을 확대하겠다. 윤석열 캠프 측 입장이라는데 특히 이 네거티브 대응 법률팀 보강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훈 변호사가 법률가니까 제가 법률가긴 합니다. 네.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정책팀보다 법률팀을 확대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맞다고 보세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률가들은 거의 대응 수준이 똑같습니다. 한두 명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거 10명 있느니 달리 볼 일은 없거든요. 근데 정무적 감각은 아이디어 같은 거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죠. 대응 수준이. 예. 오히려
정책팀이 좀 많은 게 저는 좀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네.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네. 거죠. 국민들 앞에서 내가 이러한 정책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겠다.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정책보다는 이렇게 우리 가족을 공격했어? 그러면 고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 그 법률팀은 정부적 판단이 안 나기 때문에 이게 고소건이 되는지 고발건이 되는지 혹은 고발했을 때 처벌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판단하잖아요. 그것만 보죠. 그 팀을 늘리면 뭐 합니까 지금. 그리고 이게 내가 개인의 사인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마타도가 들어오고 없는 흑색선전이 들어오면 당연히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하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어떤 욕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하다못해 저도 지금 이 바닥에 10년이 있습니다만 네. 한 번도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뭐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수모적인 그런 뭐 욕설 댓글이라든가 명예훼손 한 번도 하지 않았잖아요. 하고 싶은 욕구 많이 참는 거죠. 들었죠. 참는 거겠죠. 예. 그런데 대통령하고 하자고 하는 사람이 정책팀보다 법률팀을 만들어서 형사고발하고 하겠다. 이거는 옳지 않다. 오히려 정책팀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공약 이제 대통령 나간다고 하니까 그렇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공약 또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공약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된다. 그런 조언을 아니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거 공개적으로 SNS 계정까지 만들어서 네거티브 대응팀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세웠거든요. 이것도 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본선에 갔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다고 봐요. 본선에서 할 수 있겠죠. 예. 본선에서는 뭐 여러 가지 흑색 선정이 나오니까 바로 잡을 필요가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본선에 들어가지 않고 예선전 그것도 국민의힘 경선조차 들어가지 않았고 그렇죠. 후보조차 정해지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과잉 대응이다. 오히려 지금부터 차분히 정책을 만들고 공약을 만들어서 국민의힘에 들어가든 밖에 있던 이제 토론 같은 거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후보들 간의 토론도 있을 거고 기자들하고의 일문입답도 있을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많이 좀 알아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지난번에 대권 도전한다고 출마 선언식 하는 자리에서 일본하고의 외교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했을 때 굉장히 안마초적인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실수를 했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는 제가 이렇게 준비돼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공약팀, 정책팀을 그런 팀이 있어야 되는데 참 SNS를 보면 법률팀하고 그 반려견 계정 두 개가 따로 보입니다. 정책을 비전을 보여야 되는데 반려견 계정 이거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아니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캠프에 전현직 의원들이 이제 막 들어가니까 예, 이제 바뀔 것이다. 바뀌겠죠. 바뀌고 또 최근엔 뭐 2030 공정 이런 것들이 화두잖아요. 네. 그래서 각 캠프마다 나름 대표적인 젊은 정치인들, 청년 정치인들 많이 영입했고 윤석열 캠프도 장해찬 씨가 가 있잖아요. 장해찬 씨가 이 반려견 했다고요? 그런 센스 없는 사람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분들이 네. 청년에 대한 어떤 정책 같은 거를 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반려견 뭐가 예.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네, 뭐 하여튼 뭐 시작이니까요. 또 어떻게 또 팀을 짤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최재형 전 원장 얘기인데 최재형 원장도 지금 대권 주자로 야권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윤 전 총장하고 공개회동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뭐 개파 우려를 불식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남 개파가 정리가 되나요? 어떤 뜻을 갖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윤 캠프보다는 최 캠프가 지금 전략을 잘 짜고 정무적 판단을 잘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입당도 굉장히 빨리 했고 다르게 좀 보이기 위해서 차별하죠. 그리고 지지율도 더블 쳤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자 최재형 원장이 윤 전 총장을 만나자. 최재형 감사원장으로 나쁠 게 하나도 없죠. 네. 이거 만나면은 또 우리 언론이 달라붙을 거 아닙니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지율이 최 전 감사원장은 윤 후보보다 몇 배가 떨어지는데 당연히 올라가죠. 그렇죠. 최 감사원장은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윤 총장 입장에서 만날 필요가 없죠. 그 답을 나보다 한참 좀 떨어지고 있는 사람을 왜 만납니까? 안 만날 것이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최 캠프에서는 이런 전략으로 탁 만나자고 한 거예요. 네. 만나면 오를 것이다. 근데 저쪽에서 안 만나고 거절해도
최 캠프에서 나쁠 게 없어요. 아하. 우리가 만나자고 했는데 거절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윤석열 캠프에서는 본인만 생각하는 모양이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던진 것은 최재형 쪽에서는 아무런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받아도 오케이, 안 받아도 오케이예요. 근데 이제 공훈은 이제 윤 캠프로 넘어갔으니까 윤 캠프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고민은 좀 하겠네. 아직 답은 없는데. 고민하겠죠. 받기도 뭐하고 안 받기도 뭐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안 받아도 뭔가 얘기가 나오고 만났을 때 지지율 상승이나 본인한테 이득일까 이것도 판단해 볼 것 같아요. 하나 더. 네. 오늘 최재형 원장이 직접 그 줄리 문제를 언급하면서 네. 벽화 언급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이렇게 금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발끈하면서 글을 썼어요. 네. 그것도 최재형은 플러스 윤석열은 마이너스입니다. 일부러 쓴 건가요? 그러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만일 최재형 캠프의 전략가였으면 이렇게 쓰라고 말했을 거예요. 쓰면 본인한테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야 최재형 원장 저렇게 대인배다. 역시 사람이 좋다. 네. 거기에다가 윤석열 총장 얘기까지 나오게 딱 되고. 언급하면서 몰랐던 사람도 한번 찾아보죠. 줄리가 뭔데 최재형 원장이 언급했지? 찾아보면은 윤석열한테는 마이너스 소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최재형 캠프에서는 아주 좋은 전략을 던진 거다. 물론 뭐 전략을 판단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면 정치인이 하나의 워딩, 하나의 행동은 그냥 파악하면 안 돼요. 뭔가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속뜻을 보면서 오늘 이동훈 촉시간에 좀 좋은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박주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